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0일입니다. 여러분 그 조정훈 의원이라고 아시죠? 조정훈 의원. 이분이 총선 백서를 맡아 있습니다. 특별위원장을 맡아 있는 이런 분인데, 최근에 불거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김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서 총선에 이기고 싶다면서 100번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한번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면 20석 이상은 더 얻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그게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조 의원은 아쉬워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선대본부장이었으면 이 문자는 굉장히 큰 호재다, 아주 좋은 재료다, 당장 그래서 사과하십시오 해가지고 사과를 그 당시 했었으면 효과가 100%일 거다. 사정이 그 당시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는 현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 상황. 예. 이 조정식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총선 전에 적절히 나왔다면 많은 국민께는 정치인과 권력자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 침뱉거나 돌 던지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해당 문자를 두고 사과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풀이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공감과 소통 능력에 심각한 결핍을 의미할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동훈은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전혀 없다, 심각한 결핍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중학생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지 물어도 답은 뻔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조정식 의원은요, 왜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문자가 공개됐는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면서도 그 당시 이렇게 중요한 제안이 왔는데 왜 이것을 왜 정무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했느냐 하고, 이게 문제의 본질이자 한동훈이 꾸짖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성이라는 바로 그러한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조정식 위원장은 솔직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20석을 빼앗긴 그 행동, 잘못된 판단으로 20석 이상을 빼앗긴 그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패배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조정식 의원이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정식 의원의 지필이 마무리 단계인 총선 백서에 문자 무시 논란이 담길 것인지를 두고 당시 선거를 이끌었던 비대위원장과 선대위가 이 이슈에 대해서 침묵을 했는지, 노력을 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수용이 안 됐던 것인지는 총선을 복귀하며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하면서 아주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 후보가 만약에 백서위원장이라면 이런 내용이 터졌을 때 안 담았을 것 같은가? 그는 담아도 꾹꾹꾹꾹 담았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캐릭터상, 성격상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닌가, 이런 뜻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이번에 이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저희가 본 거는 한동훈의 여러 가지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화양연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화양연화. 채널A의 뉴스 라이브에 한동훈이가 말했다는 인용보를 하면서 그 말한 내용들, 어마무시무시한 내용이 또 거기 나왔습니다. 화양연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채널A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니, 그 녹화를 한 그 내용을 봤습니다. 녹화되어 있는
그 사진판을 봤습니다. 이거 제공한 분은 홍준표 씨입니다. 홍준표 씨는 확실히 얘기하는데 그분은 팩트 아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팩트 아닌 얘기 했다는 말이죠. 고발될 거니까 그 양반은 법을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검사 출신, 아주 민한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옛날 모래시계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 뭐 그 양반이야 자기가 허잡힐 팩트 아닌 얘기는 절대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진을 쫙 올렸습니다. 내 인생 화양연화는 문정권 초라고 확실히 명시했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내 인생 화양연화는 문정권 초. 화양연화는 황금기 그 시간. 꽃 피는 꽃이 활짝 핀 나의 정말 그 한 시간. 그 시간이 언젠가 나의 꿈을 펼쳤던 그 아름다운 시간. 꽃이 활짝 핀 시간은 문정권 초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왼쪽 상단에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는 말이 딱 써 있고 기록돼 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디를 했는데 내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기 박근혜 정부 관련 가로 닫고 수사의 일것 가로 닫 이게 인용부 말입니다. 이게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초기에 2년 전에 이런 갈등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때 나가서 아마 인터뷰를 한 모양이죠. 두 번째 워딩은 당시 민주당이 가로 닫고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준 것을 기억한다. 점점점점. 나는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없답니다. 예. 이 말 뜻을 여러분이 잘 복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를 밀어주는 분이 여기에 나온 분이 좌파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좌파는 김경률이고 한 좌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중권입니다. 두 분 다 유명하다면 유명할 수 있는데 진중권이 좀 더 유명하죠. 진중권이 며칠 전에 7월 8일 날 아침 신문에 희룡아 가짜는 사기치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다 끝내라. 죽을 죄 지었다고 끝내라. 김여사 문자 1심 논란에 감히 영부인까지 수렁으로 끌어들이나. 진중권이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장관을 사기꾼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자가 거짓말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자 거짓말했다는데 문자 원본이 이제 TV조선에서 까졌지 않습니까? 5개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곳곳에 사과를 꼭 하겠다고 당신이 하라 그러면 하겠다고 의향을 묻고 거기에 의사대로 말대로 따르겠다고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기꾼은 진중권이가 되는 겁니다. 왜? 멀쩡한 원희룡을 사기꾼으로 내몰았으니 이것도 언론에다가 대고 말이죠. 이렇게 썼으니 이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아마 당대표 떨어지면은 진중권은 원희룡한테 가서 코를 박고 땅바닥에 코를 대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혹시 알아요? 감방 갈지. 김경률도 말이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그거 그대로 지나갈 수만은 없을 겁니다. 두 좌파들의 좌의정 우의정처럼 한동훈을 위하는 그 모습, 가히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비애를 느낍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